자,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셨던 라운드 테이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게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요, 이번 라운드 테이블 주제는 그 문화 콘텐츠학의 학교 위상 및 한국 분류 모델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발제를 그 한신대 디지털 영상 문화 콘텐츠학과의 신광철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실 거고요. 이 라운드 테이블의 토론은 한국연구재단의 김현중 실장님과 국립경북대학교의 태주 교수님께서 대표로 대담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너무 죄송스러운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데 저희가 지금 일정이 전체적으로 지연이 됐고 저희가 25분 안에 좀 맞춰야 된다는 점, 좀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리고 발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전에 이제 프로그램을 받아보고 30분 안에 테이블을 접어야 된다. 이런 정보를 입수하고 방향을 좀 바꿔서 최대한 짧게 발언할 수 있는 그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적힌 대로 45분까지로 되어 있는 라운드 테이블 시간이 45분에 시작이 되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더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짧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논의는 사실 제가 문화 콘텐츠 관련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도 제기되었던 문제. 실제로 뭐 저희 같이 이미 이제 다른 학문 분과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새로 이제 문화 콘텐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박사 활동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이 이슈가 상당히 첨예한 중요한 이슈. 그런 점에서 일단 사제부터 선배 학자들이 사실은 게으르고 공감하지 못해가지고 하지 못했던 일을 이 강소영 회장님께서 제기를 하셔서 오늘 테이블을 차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사실은 이 이야기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또 연구재단과 함께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이슈이긴 한데 또 연구재단에서 책임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최대한 짧게 해야 되는 압박이 벌써부터 시간이 저는 쫓는 것 같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오늘 테이블에서 이야기된 논의까지 해서 여러분들 만나러 다닐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이것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런 주제도 얘기해봤고요. 어떤 학문의 스스로의 학습 이상을 확보하려면은 이론과 교육 두 영역에서 국가적인 시스템을 진행하는, 그게 이제 저는 학회와 학과라고 생각해요. 이 학회 학과가 학문의 최소 지표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콘텐츠 학교의 그 현황을 지금 현재 활동하는 현황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굉장히 오래됐죠. 200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적지는 않았는데 인문 콘텐츠 학회가 아까 태주에서 막 이제 이야기하다가 나눈 이야기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문화 콘텐츠 학회로 시작하지 않고 인문 콘텐츠 학회로 시작했더니 몇 가지 맥락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인문학에서 인문 콘텐츠하고 확장이라고 하는 맥락이고요. 또 하나는 인문학자들이 모여서 문화 콘텐츠 학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미 문화 콘텐츠 학회라고 한국 문화 콘텐츠 학회가 이미 있었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신문방송 학회에서 이미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시차는 별로 맞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그 학회는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진 지 꽤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인문 콘텐츠 학회,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콘텐츠 문화 학회. 어떻게 보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제대로 된 문화 콘텐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스스로 커뮤니티를 결성하는 학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10년 단위로 문화 콘텐츠 학과의 교육 과정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2003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10년쯤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 문화 콘텐츠 학회는 생물과도 같아요. 굉장히 변화가 아주 불쌍합니다.
어떤 생물에 비유를 하는 지 건드리면 색깔이 변하는 그런 생물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개수는 더 늘어나는데 뚜렷한 변화의 양상도 보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세 번째 글을 쓸 때 이제 문화 콘텐츠학과 교육과 관련된 준비 중인데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이번에 학문 분류와 관련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과대학 혹은 계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설정이 되고 있는가 좀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인문대학, 문과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주류는 인문문과대학인데요.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 대학들이 한 24개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리하다. 문화 콘텐츠 대학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과대학명으로 문화 콘텐츠가 들어가요. 단과대학명으로 문화 콘텐츠가 들어가 있는데 연구재단에 학문 분류가 없다. 이건 이렇게 대한민국 학계가 반성해야 돼요. 대학도 반성해야 돼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문화 콘텐츠 대학, 문화 콘텐츠 학부, 그다음에 최근에 개항은 또 미디어 콘텐츠 결합되는 미디어 콘텐츠 대학.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대학들이 한 17개 대학. 앞에 24개 대학, 인문대학. 근데 이제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여기 다 들어가 보면 사실상 인문대학, 문과대학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성향의 대학들이 적지 않은데 이름이 문화 콘텐츠 대학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변화의 양상이 글로벌 대학, 글로컬 대학, 융합대학, 인재개발대학. 이것도 사실은 두 번째 문화 콘텐츠 대학과 비슷한 양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28개 플러스 1개 대학. 1개 대학에 2개 세션이 있어서 그렇게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예술대학, 문과대학, 그리고 새로 추가된 관광대학에서 문화 콘텐츠 이런 유형의 대학이 7개, 2개, 2개.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의 문화 콘텐츠 학과가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문 분류에서는 빠져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문화 콘텐츠학의 학적 정체성이 논의가 돼야 학문 분류 체계도 만들 수 있을 테니까 문화 콘텐츠학 키워드를 앞에 했던 학회를 통해 본 키워드, 그다음에 단과대학 계열 단위를 본, 그다음에 최근에 또 변화의 양상이 문화 콘텐츠 학과 앞에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학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이게 되고 있어서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더니 문화 콘텐츠학의 학적 정체성과 관점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교육 및 수업론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글로벌 문화, 콘텐츠 문화, 인문 콘텐츠 글로벌 융합, 그다음에 인문학에서 인문 콘텐츠랑 합작 과정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응용 인문학, 융합 인문학 이런 정도의 키워드를 뽑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본론에 대한 거는 거의 끝나갑니다. 연구재단의 학술 표준분류라고 하는 시스템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문화 콘텐츠학 박사 학위자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작성한 연구 계획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디다 넣을지는 그런 상황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나는 내 분야가 여기라고 생각해서 어떤 학문의 어떤 분야를 넣는데 사실은 그 분야하고 내 연구 테마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학술 표준 분류가 이제 2024년 11월에 설문판이 나왔는데 연구재단의 학술 표준 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의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논문 연구 과제를 지원을 할 때는 어플라이를 할 때는 소분류나 세분류 쪽에서 지원을 하게 됐죠. 전통이 역사적이 오래된 그런 학문 분야 같으면은 세분류도 잘 발달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분류까지 발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분류로는 이렇게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학학, 농수, 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그러면 문화 콘텐츠학은 이 A부터 H까지 어디에 들어가는 게 한의제입니다. 이거 숙제입니다. 일단 자연과학이나 공학이나 의학학, 농수해양학 여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학, 복합학에는 다 걸립니다. 다 걸린다고
갈수록 그러니까 대, 중, 소, 세로 가야 되니까 대분류의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인문 콘텐츠 학자들이 모여서 논의했을 때 그때 문학 콘텐츠학이 응용인문학이냐 복합학이냐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에서 그때는 답을 못 내리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복합학보다는 응용인문학 쪽으로서의 문학 콘텐츠학의 정체성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자, 인문학의 그 경우에 대분류 인문학에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가 있는데 이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관심 가지고 안 봤었는데 이번에 이제 관심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중분류만 제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전학과 기타 인문학. 소분류가 제시된 경우는 역사학, 철학, 종교학, 한국어와 문학, 중국어와 문학, 영어와 문학, 프랑스어와 문학, 독일어와 문학, 스페인어와 문학, 러시아어와 문학, 서양 고전어와 문학. 그다음에 잘못됐네요. 그다음에 세 분류까지 제시된 경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관심 가지고 볼 게 통역 번역학이라고 하는 게 어문학이 쭉 세분화되어 있는데 통역 번역학은 일종의 어문학의 응용인문학격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게 별도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는 제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합학의 중분류는 과학기술학, 기술정책, 문헌정보학, 여성학, 인지과학, 뇌과학, 감성과학, 학대학 연구. 자, 네이밍을 놓고 보면 비교적 최근에 발달한 학문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봤는데요. 이걸 가지고 제가 여러 선생님들을 좀 만나가지고 자문 절차를 거치려고 해요. 제가 한 학문 분류책이 한 사람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아젠다를 제시하고 그 아젠다를 가지고 또 테이블을 또 차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테이블이고 테이블 여러 번 차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문학 콘텐츠 학문 분류의 방향은 인문학에서 응용인문학의 포지션으로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능성을 보면 복합학도 가능성은 있는데 제 생각은 1순위 인문학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장하고 여러 가지 논의들을 정리하면 인문학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여겨졌고요. 1차적으로 소분류까지 체계를 하고 향후 세분류 체계를 추가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이제 원래 종교학과 출신인데요. 종교학은 소분류가 돼 있고요. 세분류가 딱 한 분야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선 우리는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니까 소분류까지 먼저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논의가 되는 과정은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연구 과제들이 어플라이 되고 심사되고 결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토대로 차차 세분류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학의 중분류의 하나로 A23000 아까 이제 앞에서 보시면 숫자가 있거든요. 여기 220000이 말하자면 응용인문학 자리에서 시작되는 입장이라고 보여진다면은 그 밑에 23000으로 문학 콘텐츠하고 설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제 생각이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 편의 테이블을 차리게 되면 이건 수정이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일단 인문학 소분류 체계 안으로 문학 콘텐츠 이론, 문학 운영, 문학 콘텐츠 기획, 문학 콘텐츠 스토리텔링, 문학 콘텐츠 산업 및 정책, 문학 콘텐츠 저작권, 문학 콘텐츠 기술 및 생태계, 문학 콘텐츠 비평. 비평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장르가 포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장르는 따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록은 이제 제가 그 연구와 관련된 관점과 관련된 것들과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쭉 정리하는 것이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